안녕하세요. 김현수라고 합니다. 제가 제 이름은 김현수라 하고요. 저는 이제 몇 분은 한두 분은 뵀던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 기숙사 공부를 아주 오래전에 아주 일찍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그 실패했던 원인을 지금 이제 뒤돌아보고 하고 요번에 이제 하는 거하고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맨 첫 번에 그 처음에 젊었을 때 제가 사실 지금 이제 56년생이니까 우리나라 나이는 64세입니다. 그렇게 안 돼 보이죠? 그 민증 까야 되는데 민증은 좀 뭐 믿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56년생인데 사실 저는 이제 현업에서 61세 60세 만기 정년퇴직을 하고 1년 연장 근무하고 이제 1년 반을 노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저는 그 젊은 나이에 그러니까 한 30대 후반경에 이 기사가 시험을 도전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우리 여기 김병수 씨라고 좀 모의고사반에 있는 것 같은데 그분도 지금 그만두고서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1년을 딱 휴직을 하고서 그 도전했었는데 그때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도 다시 또 재입사를 해서 그때 당시에 가장 유명하다고 하는 그 양재 유재복 교수님이 하시는 강의를 들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한 교실에 약 한 200명 정도가 아마 했을 거예요. 잘 끝까지 또 보이지 않는데 숨을 못 쉴 정도로 뜨겁고 그랬었어요. 여름에 이제 강의 들으면. 근데 그분 강의를 듣고 나서도 결국 제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결국 그때 당시는 제가 왜 실패를 했나 지금 돌아보면은 선택과 집중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건 선택은 뭐냐면 제가 선택을 잘못했다는 거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1년간 놀면서 했을 때의 실패는 또 집중을 못했던 것 같아요. 제 서브 노트를 가지고 있었으면서도 그거를 효율적으로 답안을 쓰거나 하는 것 자체를 그때 당시 아마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 원장님으로 계신 김우식 원장님이 부산에서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저랑 같이 있던 동료들은 그때 됐어요. 일찌감치. 그 친구들을 제가 볼 때 뭐 별로 잘났거나 뭐 글씨도 뭐 개발해가지고 너무 그랬었는데 그 친구들 일찍 되는데 그때 다시 그걸 제가 캐치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좀 앉아 계신 분들은 선택은 잘하신 거예요 지금. 왜냐면 200명, 300명 아무리 유명한 강사라도요 자기 게 아니면 안 된다고. 근데 여기 우리 분위기는 뭐냐면 지금 정규반이라서 안 하시지만 모의고사에 가면 저희 첨삭이라는 거 해주세요. 답안을 쓰면서 답안이 어떻게 잘 되고 못되고 거의 개인지도와 같은 입장이 되기 때문에 선택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여튼 몸을 담으시면은 한 80% 정도는 무조건 합격됩니다. 20% 정도는 뭐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80%는 정규반에서 되고 모의고사반에서 되고 뭐 하여튼 3개월, 6개월, 9개월 만에 거의 한 80% 되는 게 기정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사실 의구심을 가졌었지만 하여튼 그랬었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실패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정년퇴직을 하고서 맨 첫 번에는 이제 국내는 나이 먹은 사람은 안 쓰는구나 해서 이제 해외 감리로 가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야 기숙사도 기숙사지만은 해외는 전부 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영어만 잘하면 간다 해서 영어 회화를 한 8개월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1년 동안 마누라한테 논다고 그랬는데 1년은 다 돼 가는데 그래서 그것도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또 해외여행은 한 달 정도 갔다 오라니까 10월 달에 되더라고요. 야 이제 놀 시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는데 취업할 길이 없어. 그래서 아마도 내가 기숙사를 도전을 다시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작년도 11월 10일이 해강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처음 그때도 이제 이거 몰랐죠 그때도. 그래서 이제 뒤져보니까 이제 종로학원하고 옛날에 양재학원 같은 데는 뭐 어떻게 없어졌는지 뭐 천찮아요. 자료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했는데 장판지를 그때 저도 또 장판지라는 걸 들었었어요. 근데 그때 다시 유재복 교수님 뭐냐면 장판지라는 거 그런 거를 해가지고서 뭐를 한다나 공부를 제대로 안 시킨다나 그런 말씀하셨었거든. 근데 장판지의 위력을 그래서 그때 장판지가 있어야만 내가 쓰겠구나 하는 걸 느끼고 장판지를 쫓아서 오다 보니까 이제 권 교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저건 그렇고요. 그래서 제가 11월 7일 날 해가지고 1월 27일 날 봤으니까 2.5개월 정도 아마 공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그때 30대 공부를 하고 약 20년 동안 아주 손을 딱 걸었었어요. 책 한 장 봤어요. 그리고 20년 만에 다시 이제 과거에 하긴 했지만
과거 했으니까 이제 제목도는 알죠. 뭐 도로나 항만이라든가 무슨 뭐 연락지방 같은 거 나온다는 건 알았지만 세부 내용은 거의 상당히 많이 잊어먹었죠. 그래도 이제 기본 틀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20년 만에 처음 책을 잡고서 2달 반 만에 이제 117회를 봤어요. 그래서 117회 이제 점수서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간 좀 너무 빨리 뺏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 2달 반 만에 1월 17일 날 117회 봤을 때는 1, 2, 3, 4교시 중에서 이게 왜냐면 지금 점수 환산하시는 건 아시는 분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지금 공부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이게 180점이 되면은 세 사람이 합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80점이 돼야만 60점이 넘는 거예요. 그러면 1교시, 2교시, 3교시 다 전부 다 과락이잖아요. 그래서 186점 요거 하나만 117회에서는 된 거죠. 그 총점이 720점이 돼야 돼요. 720점이 돼야만 합격이 되는데 662점이니까 이게 55점 평균은 55.12 그러면 이게 뭐 사실은 38에다가 38한 58점이 모자랐죠. 이때는 마이너스 58점 정도가 모자랐었고 118회는 1교시가 이게 저 용어잖아요. 근데 우리가 저희가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공부를 하다 보면 용어가 사실 점수가 잘 나오기 어려워요. 대부분이. 근데 이상하게도 저는 1교시를 196이 나오고 그다음에 189, 207, 3교시 보면 점수를 제일 잘하는데 이거 3교시는 3교시는 됐는데 160점은 이거 과락이잖아요. 이 정도 나가면 이거 벌써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여튼 여기 점수가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이때 752점을 받아가지고 62.66으로 제가 합격을 하게 되는데 1차하고 2차하고 사이가 약 3개월이잖아요. 이때 당시에 이게 약 90점일 겁니다. 이게 차이가. 90점이 늘었죠. 근데 요 117회는 사실상 제가 공부를 많이 했다기보다도 이때 당시에 마지막에 가니까 특강이라는 걸 여러분들 조금 있으면 하실 것 같은데 특강을 들었어요. 특강이 뭐를 해주는 거냐면은 그 답안 쓰는 기술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냐면 아시는 건 비슷비슷한데 답안을 누가 더 잘 채우고 안 채우고 모르는 답을 정답은 없다 그러고 거기 가면 또 얘기해 주시는데 정답은 없어요. 사실상 맞고 틀리는 거는 채점자가 하는 것이 정답인데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답을 쓰는 요령을 알려주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 답 쓰는 요령을 알고서 저거 55점이라는 평균 55점이라는 제가 공부한 내용과 아는 내용을 봤을 때 아주 우수한 점수죠. 저거 제가 볼 때는 2달 반에 55.16 맞았더니 교수님 잘하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잘하지 않았지만 물론 60점이 안 되면 뭐 55점이나 58점이나 똑같은데 근데 저는 뭐냐면 제가 그때 과거에 점수 때 했을 때도 이렇게 못 맞았어요. 그때 점수를 발표 안 했지만 10장 이상을 채워본 적이 없어요. 답안에서 7, 8페이지를 밖에 못 채웠다고. 그때 당시에 뭐냐면 꼭 정답이 있어가지고 정답 1, 2, 3, 4 하면 뭐 유의사항 하면 유의사항 1, 2, 3, 4 하면 1, 2, 3, 4 꼭 써야 되는지만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결국 뭐냐면 제가 요령이 없었던 거지. 근데 그때 당시 이미 김우식 원장님은 부산에서 강의를 그렇게 했었던 거예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거기 때 애들은 거의 80, 90%가 다 붙었었어요. 근데 그 선택을 그래서 그때는 잘 못했던 거고 지금 선택 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117회 때 점수가 이렇게 되고 이제 이때는 잘 몰랐고 이제 결국은 118회는 뭐냐면 3개월 후에는 이게 모의고사 반인데 여러분 이제 모의고사를 들어보신 분도 있고 안 들어보셨지만 모의고사는 실질적인 우리가 이제 그 용어 해설이 아닌 그 서술형이죠. 2, 3교시. 여기서부터 가는 건지 이게 이제 모의고사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뭐냐면 답안을 더 이제 축소해가지고 정확한 근사치에 이르는 답을 쓰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대한 그 스킬을 사실 배우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때 당시에도 저도 이제 이게 3개월 다 갈 무렵인데 지금 무렵일 겁니다. 시험 보기 그러니까 5월 5일 날 시험을 보는데 한 4월 한 중순경이 됐어요. 그럼 오늘 보니까 마지막 학만 하셔서 다음 총론 남았죠. 다음 주에 총론 강의 하실 거라고 여기도 이제 정기반도 그렇게 되는데 총론을 대부분 잘 안 하게 돼요. 하다 보면은 사실 총론도 중요하고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총론 쪽에 나왔을 때 총론을 일단 접어치우고 숙제는 했지만 집어치우고서 이제 여기 몰입해가지고 이제 한 달 남았으니까 이제 이건 집중해야 된다는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그때부터는 알던 모르던 간에 아는 내용을 하여튼 내가 12페이지를 제가 글씨를 무지한 느꼈습니다. 글씨를 12페이지를 채워본 적이 없어요. 이제까지. 지금도 12페이지를 못 채웠어요. 12페이지 채운 게 딱 2교시. 점심 먹고 한 거 이거 딱 12페이지 채워봤어요. 거의 11페이지에서 11.5페이지를 채운 거예요. 그래서 이 쓰는 게 하도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 달 정도부터는 이제 전체적인 건 내가 이제 어느 정도 나오면 쓰겠다, 못 쓰겠다, 그거 해서 이제 모의고사 그 120제라는 게 있어요. 그거 집중적으로 이제 그 120제를 나중에 교수님이 저 숙제 내주시는 거 하면 85문제 나옵니다. 120제가 85문제를 딱 숙제를 내주셔. 84 플러스 저기 쉴드 해가지고서 85문제가 나와요. 쉴드는 그 제일 안 나오거든. 그래가지고선 85문제에 된 건데 저는 이 숙제한 거 제가 정리한 서브노트 그걸 하지 않고 그냥 120제를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러고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어느 정도 공부가 됐기 때문에 저 진도가 나가게 하는 게 한 3번 정도 읽을 수 있었어요. 한 달 동안에. 처음에는 이제 좀 약간 늦지만 나중에는 뭐 한 일주일이면 한 번씩 보겠더라고요. 하루에 나중에는 뭐 한 100페이지 정도씩 하루에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거 내가 생각하면서 이거 다 이게 뭐 결국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때가 되면은 문제가 답이 유형이 비슷해져요. 이런 문제 콩쿠르 하면 뭐 균열하고 뭐 보수 대책밖에 없는 거고 결국은 거기도 약간 말 붙이고 이제 저거 하는 그런 스킬이 좀 늘어나면서 하여튼 12페이지를 채우는 거를 많이 이제 연습을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맨 나중에는 그러면서도 이제 또 용어가 걱정이 돼가지고 용어를 계속 뒤졌더니 그러면서도 용어 하루에 반나절 제가 집에서 놀았었으니까 반나절은 용어하고 반나절은 서술형했는데 나중에 이제 모르는 거 제 성격이 좀 꼼꼼한 편이라서 단어 용어 같은 거 잘 모르잖아요. 교수님한테 문자 막 보냅니다. 밤중이고 뭐 그냥 엄청 괴롭혔는데 그래도 다 답변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이때 시험 볼 때 점수는 이렇게 됐지만 이거는 반드시 17회, 18회가 반드시 많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여기가 더 나오겠죠. 근데 이게 거의 이 점수에 또 머무는 경우도 사실 있어요. 저희 학원에도 있어요. 아주 안타까운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거에 의하면 교수님이 내주시는 게 좀 숙제를 너무 많이 내주시죠. 하여튼 저도 6개월 동안 이거 하면서 숙제를 하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숙제만 계속 하다 보니까 그게 실력의 숙제한 거. 아무것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숙제 내가 한 거 제대로 한 번, 두 번을 읽어보지도 못했어. 시간 없어갖고. 아니, 숙제를 뭐 이만큼씩 내주니 뭐. 난 집에서 하루 종일 노는 사람도 그 시간 늦어서 하루 종일 노는 사람들 숙제하다가 판났지 내 공부를 못 해봤어요. 근데 더군다나 직장 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더 없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됐든 간에 제가 그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숙제를 철저하게 해주시는 게 좋아. 숙제는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리고 교수님 믿어야 돼. 제가 그 젊었을 때도 뭐냐면 내 나름대로 무슨 논문도 보고 별거 다 했어요. 그 유재복 교수님이 참 무리나 사람입니다. 그냥 무슨 너 논문이 못 필요고 시방서가 못 필요 있어요.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아는 공부는 많이 시켰는데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시켰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교수님이 하시는 거 잘 듣고 그 이상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고 이제 나중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가면 특강 갑니다. 특강 안 들으신 분들은 특강을 꼭 들으세요. 특강에 거기에 그 마지막 그 첫 번째면서 마지막 그 스킬을 알려주는 겁니다. 답안 작성하는 스킬을. 그리고 우리가 한 거 왜 유의사항 4가지를 꼭 4가지를 그대로 외우지 않아도 되는가를 그 특강을 들으면 나와요. 4가지가 아니라 유의사항은 책에서 4가지 나왔지만 난 5가지 쓸 수 있는데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비슷하게 어사무리하게. 그게 이제 스킬이에요. 그거를 저 특강에서 봐주시면 좋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전에 400분 모의고사 봅니다. 400분 모의고사. 저는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400분 모의고사는 이제 그 실제 시험 날짜 시험한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러니까 아침에 시작서부터 끝까지 끝나는 중까지 시험장에서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고 나서 관리해 줍니다. 점심 먹는 것까지 김밥 먹으면서 이렇게 똑같이 해주시는데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 어떤 게 있냐면은 첫째 자신감이 생겨요. 왜냐면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저희가 시험장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떨리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소위 말해서 간땡이가 분다니까요. 이거 한번 치르면서 이 저 117에 100 이거 한 번을 처음 보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그럼 나도 체크할 수도 있고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얼마큼 모자르고 얼마큼 모자른다, 얼마큼 남는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를 할 것이냐, 뭐 어려운 문제를 중간에 박을 것이냐, 끝에 박을 것이냐, 중간 섞을 것이냐, 아니면 아는 것만 쩔쩔이 쓸 것이냐, 그런 거 그런 어떤 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해요. 이 400분 문제가 자기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이거 하면서도 내가 얼마큼 모자르구나, 어느 부분이 약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하고 나면 여기 이제 일주일 전에 이거 400분 시험 봐요. 그러면 일주일 전에서도 한 번 정도 볼 수 있는 실력이 도달하니까 이때 좀 약간 좀 일주일 동안 남았을 때 거기 좀 부담 없이 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이 400분 시험은 가급적이면 한번 보세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자기를 테스트하고 자기가 어디에 부족한지를 알 수 있는 거. 저도 참 이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한 2주일 정도 되면은 그 뭐 유인물 같은 거 뭐 무슨 예상 문제는 아닌데 유인물 같은 거 평소에 주시는 거 이런 거 있는데 이 유인물 유심히 보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이게 알면서도 사실 못 썼어요. 117에서도 이런 문제가 한 2문제인가 나왔고, 그리고 또 이 400분 문제에서 그때 이 400분 시험에 보는 것 중에서 제가 볼 때 한 30% 이상이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 이게 우리 시험 볼 때 어떻게 연결이 되더라도 30% 이상은 무조건 나와요. 여기서 이 문제 거의 그대로 나오는 게 많아요. 그리고 이 유인물도 보면은 117에는 제가 지금 까먹은 이때도 한 2-3문제가 나왔었는데 118회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 가기 전에 이게 뭐를 해주셨냐면은 교량에서 교량 가설 케이블로 가설하는 거 뭐 케이블 더하는 건 이제 케이블 교량 있잖아요. 저기 뭐 현수교라든가 뭐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거 까먹었는데 이게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117 때 딱 느껴서 사실 이걸 공부를 제대로 안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거 유심히 봐야 되겠다. 이거 쓰면 이거 점수 좀 잘 나오겠다 생각해가지고 딱 봤는데 막상 이거 선택을 딱 했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근데 이거를 제가 봐도 다른 문제들 같은 경우는 보통 우리도 뭐 한 5, 6회 듣고 여러 번 들었잖아요. 근데 이거를 처음 해주시고 한 서너 번은 봤는데 서너 번 봐가지고 못 쓰겠더라고. 이 종류, 그래서 케이블의 종류, 뭐 케이블을 PC 선의 뭐 종류 어떻게 해서 이 종류가 이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이게. 한 2가지인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든 뭐 낑낑대다가 뭐 비슷하게 뭐 되지도 않는 건 막 그때 썼어요. 또 거기서 기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종류가 아닌 것은 하여튼 뭐해서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가 있다 이래가지고 대충 쓰고 내 나름대로 꾸며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또 거기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3페이지를 못 쓰고 이게 2페이지를 썼어요. 2페이지. 이게 아마 2교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 2교시에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얼마냐면 2페이지인가 밖에 못 썼는데 이거 45점 나왔어요. 이게. 이 45점은 이게 60점입니다. 페이지에 비해서 잘 나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이런 거는 고득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유인물을 보시는데 유인물을 저처럼 어사마리게 2-3번 봐서 이게 안 나옵니다. 젊으신 분들은 이게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생각 안 나는데 이게 안 나와요. 이게 요거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게 이런 거는 평상시에 막 이게 하던 용어가 아니에요. 무슨 아까 뭐 최고 고조위, 최저 저조위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이 조위라는 거 바다 쪽에 있는 게 이 용어들이 다 일본식 표기라서 이게 생각이 잘 안 돼요. 거기 이쪽에 근무 안 하신 분들은. 그래서 이런 거 하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데 어사무리 하면은 이거 선택 잘못하면 어렵습니다. 이거 말고 또 하나 공식 어려운 거 있죠. 말뚝의 허용 지지력, 말뚝 지지력 방법 있잖아요. 뭐 정동제야 소리 잘하는 거, 정력학, 동력학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뭐 테레자기 공식 하나 나오고 무슨 뭐 나오고 또 샌더 공식 뭐 이게 나오잖아요. 이걸 선택을 했는데 이게 생각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중간에. 쓰다 보니까 이걸 또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쭉쭉 지우고 샀어요. 여기서도 메딕을 또 쳤어요. 이 교시와 같이 됐던 거예요. 사실은. 제가 이 196점 첫 번째 이거 딱 쓸 때 용어를 딱 봤는데 참 그거보다 저걸 먼저 해야 됐구나. 그 다음에 그리고 저 시험 보기 전에 그 3, 4주가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첫째 진정해야 돼. 진정. 저 같은 경우에 다혈질인 인간이라서 흥분을 잘합니다. 흥분을 잘해가지고 시험 문제 뭐 좀 만만한 거 한두 문제 내가 좀 만만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흥분이 돼가지고 내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써지지 않는 거예요. 흥분이 돼가지고 이게. 그래서 꼭 저기 저 우황청심원을 드시라는 거. 그래서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 110질에 볼 때는 사실 그렇게 안 했는데 118 할 때는 이제 400분 시험부터 우황청심 먹었어요. 요즘에는 우황청심이 알루되지 않고 이 드림키줄이 돼 있어가지고 30분 전에 먹으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했더니 일단 그리고 무조건 진정해야 된다, 진정해야 된다, 흥분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 같은 성격의 소유자들은. 그래가지고 우황청심 하나 먹고 했더니 차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시간 모르니까 어차피 난 다 못 나 시간 모자라는 사람이니까 가장 만만한 것부터 10문제 중에서 용어 해설 때 가장 만만한 것부터 썼어요. 그때 이게 일본은 뭘 선택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썼더니 딱 보고 있는데 제가 12페이지 딱 12.5페이지 썼어요. 이때는. 아니 10.5페이지지. 한 페이지 쓰는 거예요. 용어 해설. 그러니까 이거 약간 시간이 그래도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시간 딱 맞은 거죠. 저한테는. 뭐 다시 뒤돌아볼 새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해서 그러면 개발생활 또 반 페이지 더 썼죠. 10.5페이지 썼어요. 이거는. 근데 이때를 딱 보고 나니까 다시 또 흥분이 되는 거야. 이거 저걸 먹었는데도 야 됐다 이제 요번에. 제가 봐도 이거 다 썼거든. 이게 하나도 맥힌 게 없었어요. 13문제 중에서 10문제를 고르는데 한 13문제 뭐 처음 들어보는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 만만했어 전부 다. 그래서 이제 시험 본 것까지는 이제 우황청심만 빠를 받아가지고 잘 썼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한 교시 딱 끝나고 나니까 흥분이 돼가지고 다시 이게 이 망친 게 야 이제 된 거야. 이건 뭐 서술이야 대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근데 이때서 이제 그때 다시 또 잠시 흥분해가지고 선택할 때 이런 난해한 거 이해하는 것과 쓰는 거하고 다른 거 있잖아요. 뭐 공식 이거 뭐 샌드 공식 뭐 이런 거 보면 무슨 엔지니어링 뉴스 공식 같은 거 이거 그럼 엄청 길잖아요. 생각도 잘 안 나. 이거 선택을 하고 또 이거 결국 또 이제 이거 두 개를 선택해서 결국 2교시가 이렇게 점수가 합격선은 됐지만 이게 약간 주춤했어요. 2교시보다 그래서 또 실망해가지고 점심을 먹고 나서 에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번 보자. 그래서 또 점심 먹고 다시 또 잘 해가지고 해서 이때도 문제는 다 제가 볼 때는 이때는 좀 쉬웠었어요. 요번에 시험이 쉬웠었고 저한테도 또 물론 받아들이기 쉬웠고 그래서 이때는 좀 잘 봤어요. 그때 만만하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시험인데 이때 마지막 교시는 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이게 이렇게 이게 전혀 쉬운 문제였거든요. 근데 점수가 안 나왔어. 이게 슬러리얼 같은 거는 뭐 제가 평생을 슬러리얼 해야 하는 사람인데 그런 문제 이러는데 이게 과락이 나온 거야 이게. 그래도 저도 이렇게 점수가 나올 줄 몰랐고 사실은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 5월 5일 날 시험을 딱 끝나니까 그 다음에 착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계속 놀았어요. 발표할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진정해야 되고 자기가 한두 문제 아는 거 있으면 다른 하여튼 흥분하게 돼. 흥분하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끝까지 한 교시를 잘 보거나 한 교시를 못 봤더라도 무조건 끝까지 저게 이제 4교시가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어요. 이거 절대 포기하시면 안 돼. 끝까지 보시면 돼. 그리고 내가 좀 잘 못 쓴 것 같아도 저 채점자가 그게 정답이라고 인정해 주시면 고마운 거죠. 그러면 점수 또 더 나오는 거고. 사실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비슷하게 쓴 것 같은데 저긴 저렇게 개판되고 이건 좀 잘 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끝까지 열심히 하시면 되고 하여튼 좀 정규반이시니까 뭐 이것저것 뭐 정신 없으시겠지만 하여튼 근데 이 정규반 중에서 이제 집에서 공부를 좀 하거나 했던 분들이 여기서 틀림없이 두세 분 됩니다. 정규반 중에서 틀림없이 두세 분 여기서 합격자 나와요. 그러니까 하여튼 여기서 중로학원에서 하여튼 권 교수님 지도 받으면은 하여튼 80%는 무조건 된다고 보시면 돼. 2%는 정말 아주 하기 싫어서 억지로 뺀 사람하고는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1, 2, 3차에. 다시 말해서 3개월, 6개월, 9개월만 무조건 됩니다. 그거 제가 산 증인이 저는 사실 저도 1년 동안 뭐 고시원, 산속에 있는 고시원도 다니면서 1년 동안 놀아보기도 하고 저 유재복 교수한테 막 1년 좀 크게 왔다 갔다 다니면서 해보기도 해봤는데 결국은 선택 잘하셨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집중은 마지막 한 달 동안 중요해. 지금부터 한 달 동안이. 그리고 하여튼 마지막 시험 보기 전에 여기 저 특강 듣고 요 400분 모의고사 보시고 아침에 뭐 준비해 가야 될지 그거 뭐 하여튼 그 진정제 드시고 이래서 하시면은 될 겁니다. 예, 질문하실 거 있으면 제가 오후에는 진정제 안 드십니까? 오후에는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요. 한번 흐트러지니까 그냥 1교시만 약발 받은 거고 2교시는 벌써 하면 안 된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때 또 그 문제 또 진정이 안 됐어요. 1교시 잘 봐가지고. 아주 그때 속이 딱
야 됐다 이 소리가 딱 나오더라니까요. 느낌이 1교시 잘 보니까. 근데 그것도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 아직도 3교시가 남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다혈질이라서 그런지 하여튼 진정제는 좀 준비해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처럼 이제 좀 약간 다혈질 있는 사람은. 그 서술 암기를 그 모의고사 120제로 예. 하셨는데 예. 용어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걸로 용어요? 용어는 사실상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용어를 사실 제가 이 학교에서도 제가 서브노트가 없어요. 숙제해 준 것밖에 못 써. 제가 나름대로 제가 또 고른 건 하나도 없어요. 숙제한 거 그 자체가 전부 다 그대로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까는 예. 그 서브노트를 안 보셨다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아, 서브노트 안 보고 용어는 뭐냐면은 각 해에 보면 교수님이 해주시는 그거 저거 있어요. 저 예상 문제. 거기에 보면 그게 한 회에 보면 거의 한 200개 정도 될 겁니다. 예상 문제가. 용어가 약 한 200문제 정도 될 거예요. 150문제에서 한 200문제 된다고요. 근데 제가 117회 하고 118회 그게 전부 다 합치면은 거의 중복이 많이 되지만 그게 한 200개 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정리를 다 못했어요. 그거 하다 보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저 모의고사 120제 보라고 교수님께서 거시더라고요. 난 이제 그거라도 좀 어떻게 해보려고. 왜냐면 우리가 사실 이게 이 용어가 사실 리스크가 많거든요. 이게 사실 여기서 다 당락이 좌우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거 되면 나머지는 무조건 된 거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도 이거 제일 적잖아요. 워낙 적게 나왔거든 이게. 근데 이때는 적어 됐는데 용어는 하여튼 그리고 평상시에 용어를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도 그러시는데 용어는 계속 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추천해 보고 싶은 거는 용어는 그 교수님 117에 118에 예상 문제 하는 거에서 약간 조금씩 바뀌긴 하지만 그거를 그 한 200에서 한 300대는 문제 있는데 그거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마구잡이로 전체 책을 보면서 모르는 건 무조건 난 전 질문이에요. 무조건 질문했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제가 또 성격이 못 넘어가. 그래서 한 번 보는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는. 다른 질문상 없으시면 복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합격들 하십시오. 119회 합격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